첫 문장은 그 내용이고, 그럼 이걸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아직 제시가 안 됐죠. 아마도 이게 방법이 지문의 주제가 될 확률이 높지. 하고 목표는 harness라는 동사가 앞선 교재에서 한 번 정도 나왔습니다. 뭐뭇을 이용하다라는 뜻이에요. harness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take advantage of와 비슷하게 쓰이는 단어예요. 자, 목표는 이용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창의적인 능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innovative 뜻이 뭐라고? innovative 혁신적, 그렇지. 혁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두 번째, 요 목적어 to에 걸려요. 또 이용하는 건데 젊은 사람들의 조치나 행동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이란 도와주는 건데요. resolve가 뜻이 뭐라고? resolve, 해소하다, 해결하다는 뜻이라고. solve의 R이가 붙어서 또 해소하는 걸 도와주는 젊은이들 행동인데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챌린지 뭐라고 이거? 어려운 일들, 그지? 도전이라기보다는 어려운 일들을 오늘날의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걸 젊은이들이 해결하는 걸 도와주게끔 하기 위해서 그 젊은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뭐 해결하는 건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 바로 뭐다? 좀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 젊은이가 필요하다. 이게 목표다. 근데 방법은 제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이 방법이 지문에 아마 주제가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고서 나온 게 키워드예요. art, education. 뭐니? 미술 혹은 예술 교육이 키워드로 등장을 해요. 이제 해결책을 내미는 겁니다. 콤마 위치니까 and 플러스 선행사 이수로 바꾸자. 그리고 이 예술 교육이라는 것은 should involve, should가 들어가서 요지가 또 나올 수 있는 거지. 꼭 수반해야 되는데 가르치는 것과 학습하는 것을 서로 다른 형태의 문화적, 예술적 표현들을, 그러니까 서로 다른 다양성이 들어간다는 게 포인트예요. 예술은 이제 그 정해진 범위가 없기 때문에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예술적 표현을 가르치고 학습하는 것을 포함시키는 예술 교육이 can be, 요거 나왔네, integrate, 아까 뜻이 뭐라고? 무엇을? 통합시키다. BPP니까 이 예술 교육이 통합돼야만 합니다. 어디 안으로? 교육 시스템 안으로 통합될 수가 있지요. 뭘 위해서? appropriate 이라는 단어 잘 보세요. appropriate 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형용사 뜻은 뭐다? 적절한이라는 뜻이 있죠. 이게 사전 찾아보시면 동사로 이런 뜻이 있어요. 원래 그 용도가 아닌데 적절히 뭔가를 잘 갖다 쓰는 거. 그래서 appropriate 동사로 이 뜻을 쓰였어요. 무엇을? 적절히 잘 갖다 쓰다. 적절히 잘 활용하다는 뜻이 있어요. 목적은 적절히 잘 갖다 쓰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예술의 잠재성을, 이 잠재성이란 향상시키는 것인데 아이들의 지능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발달을 향상시키는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술 교육이라는 걸 우리의 교육 시스템으로 통합시킬 수가 있겠지요. 이게 바로 좋은 세상을, 좋은 사회를 만드는 키워드다. 뭐가 답이다? 예술 교육이 답이다라는 얘기예요. 예술 교육이. 이 전까지는 전부 다 이러한 세상이면 참 좋다를 말하고 다양한 젊은이가 참여해야 돼. 그러려면 뭘 해야 돼? 예술 교육이 교육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 뒤에도 보시면 또 예술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보세요. 뭐 여기서도 답을 잡아도 돼. 그 이유는 뒤에 뭐가 없기 때문에? 역접이 없기 때문에 예술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뭐 좋게 만들 수 있고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고 뭐 이런 비슷한 좋은 내용들이 들어가면 돼요. 답을 먼저 볼까? necessity 뜻이 뭐죠? 필요성이 되죠. 뭐의 필요성? 예술 교육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 뭘 위한? sustaining, 유지시키기 위한. 문화적으로 diverse 뭐라고요? 다양한.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한 예술 교육의 필요성. 답이 5번으로 되고 나머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식으로 오답을 줬는지. 자, 보자. 들어가야 될 키워드는 지금 예술 교육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또 뭐 좋은 사회를 암시하는 뭐 이런 것들이 반드시 다양한 거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죠? 자, 1번은 혜택들 괜찮네요. 여기까지. pursue가 뭐죠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다, 쫓다. 어디 안에서? 문화적인 다양성 안에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를 추구하는 것의 이점들. 여기선 다양한 거 사회 다 들어갔는데 뭐가 빠졌죠? 예술교육이라는 키워드가 빠져있지. 1번은 답을 잡기에는 키워드가 빠져서 안 되는 거예요. 자, 2번 limitations, 한계죠. on 뭐에 있어서? 바로 통합시키는 데 있어서 예술을 교육 시스템에 통합시키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아니라 뭐로 바꿔줘야 돼? benefit, 이점들, advantage를 바꿔줘야지. 그치? 그러면 좀 답에 근접할 수 있죠. 3번 방법들인데 deal with 아까 했네. 뭐라고 이거?
다루다, 처리하다. 무엇을? 갈등을 처리하는 방법들. 누구 사이에서? 서로 다른 교육 시스템 너무 크게 잡았어. 교육 시스템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 중에 예술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것이. obstacle 뜻이 뭐죠? obstacle 장애물, 해방물. 그래서 주요 장애물들, 뭐에 대한? 발전에 대한, 어디와? 문화와 예술 교육의 발전에 있어서의 주요 장애물이 언급되진 않았다. 예술 교육이 중요하다는 얘기만 나왔지. 이처럼 키워드랑 내용만 잘 잡으면 그 뒤에 내용을 쉽게 추론할 수가 있어요. 이 뒤에는 한번 읽어보시면 또 이제 뭐 문화적 다양성, 예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읽어보시면 되고 어렵지 않습니다. 자, 1번으로 갑시다. 자, 글의 주제 볼게요. 여기서 일단 우리가 정리해야 될 단어는 이거죠. 바로 process라는 단어를 우리가 앞선 EBS 교재에서 정리를 했다. 명사로는 뭐고요? 과정이라는 뜻이 물론 있고, 이게 동사로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지? 뭐뭇 목적 왔을 때 동사로 뭐뭇을 처리하다라는 뜻이 있다고요. 근데 이게 오는 목적어가 음식일 때 뭐가 된다고? 음식을 처리해, 음식을 가공하다라는 뜻이 된다고요. process의 뜻이. 그래서 이게 processed가 세 번째 줄에 있죠. 가공된 음식이라는 뜻이죠. 가공된. process라는 단어를 과정이라고만 알고 있지 말고 이 뜻을 다 알아두자. 다 쓰였던 구조예요. 앞선 교재에서. 그러니까 수능 완성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느낄 수 있는 건 수특 영어, 수특 독해 연습 두 권을 끝낸 입장에서 봤을 때 어휘가 반복되더라. 앞선 두 교재에서 나왔던 어휘가 거의 그대로 반복된다. 키워드도 거의 그대로 나온다. 환경 관련 질문, 뭐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양립 가능성이라든지 분명히 나옵니다. 항상 반복돼요. 같은 긴 논문에서 서로 다른 부분을 따온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교재에서 어휘를 정확히 알고 계시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 먹는 패턴에 있어서 주요 변화들은 뭐 이후로? 20세기 초반 이후로 have been 어떤 쪽 이어왔는데 증가하는 쪽이었습니다. 어디에서? heavy의 heavy는 무거운 말고 뜻이 뭐라고? 이게 엄청난이라는 뜻이 있다고. heavy smoker 엄청나게 담배를 많이 피는 애라고 그지? 빈도수를 말하게 돼요. 엄청나게 가공된 음식의 섭취가 증가해 왔다는 것이 먹는 패턴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가공 음식을 많이 먹는다. 이것은 포함하고 있는데 상당히 refine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refine 무엇을? 정제하다. 이미 fine 괜찮은 걸 re again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거 정제하다. 정제된 extract라는 단어는 최근에 많이 등장했는데 뭐라고 이거? extract ex out 뭐라고 이거? extract 추출하다 뽑아내다 몇 번 나왔어요. 정제되고 추출되고 화학적으로 변형되면서 constitute 뭐였죠 여러분? 뭐뭇을 구성하다. re는 again이니까 재구성된 재료, ingredient, 재료들을 포함하고 있는 가공식품을 되게 많이 먹어요. 이런 얘기야. 여기까지는 현 시점까지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고요. 나보세요. 자, 요걸 우리가 주목해야 되죠. 이때 강조로 썼다는 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는 얘기다. 그죠? 여기에 어떤 뉘앙스가 들어가 있다고. 바로 오직 지난 데케이드가 얼마라고? 데케이드 10년. 데카가 10이에요. 데카가 10. 그래서 데카플레이트 뭘까? 데카플레이트 열쌍둥이라는 뜻이에요. 데카플레이트 데카가 들어가면 10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바로 오직 지난 10년의 기간 동안에 강조를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일부 이러한 가공된 재료들과 음식들이 시작했는데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체계적인 매너라는 단어 보세요. S를 안 붙일 때 매너의 뜻은 방법, 방식이란 뜻이고 S를 붙이면 걔는 뜻이 뭐가 된다고요? manners가 돼야 우리가 말하는 매너가 좋다 나쁘다의 예의 범절이라는 뜻이 된다고. S가 없으면 얘는 방법,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지난 10년 동안에만 일부 가공된 음식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건 겨우 오직 10년 동안에만 강조하는 건 이게 그러면 이게 잘한 짓이란 얘기야? 못한 짓이란 얘기야? 못한 짓이란 얘기죠. 내내 안 하다가 이제 10년이 이제 지난 10년이 되고서야 이제 새끼 내린 얘기거든. 그거 뭐야? 진작에 했어야 됐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거지. 강조 구문을 통해서. 여기서 못 잡았더라도 요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 여기서 답이 나와요. 여기서 얘 논조가 분명히 나와요. 근데 관건은 저거
not A until B 구문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느냐. 근데 우리가 이거 언제 했어요? 수특 영어에서 이미 한 몇 번씩 나와서 했죠. 내신 대비에서도 나와서 한 번 더 정리했죠. 한 번만 더 정리할게. 근데 오늘은 이제 어법 말고 그냥 해석 위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not A until B 구문. 지금 요게 앞선 교재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또 나온 거라고. 다시 한번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요거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있어요. not A until B라고 나왔을 때 그냥 원래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뭐가 돼요? 그녀는 내일까지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애매해. 그럼 언제 있다는 얘기야? 그녀를 만나려면 내가 언제 너네 집으로 가야 돼? 그녀 집으로 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시간 순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정확한 해석법은 not A until B가 나왔을 때는 얘는 이 뜻이라고.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한 사건의 순서라고요. 그녀는 내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돌아올 것이다. 그녀를 만나려면 언제 와야 돼? 내일 와야 돼. 내내 없다가 내일 되면 있을 거다. 이런 얘기거든. not A until B가 전달하고자 하는 사실은 이거예요.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얘가 이렇게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분을 강조를 한다. 뭘? 바로 시간상의 기준점인 B를 항상 강조하는 표현으로 꽤 자주 쓰인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때 이 특정 부분을 강조할 때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이때 강조 구문이지. 그래서 이 문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not A until B지. 정확한 해석은 뭐라고? 그의 엄마가 집에 돌아오고 나서야 비로소 스미스는 그의 숙제를 끝마쳤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고. 내내 안 하다가 엄마가 집에 딱 문 열고 들어오니까 그때 숙제를 다 한 거예요. 요걸 전달하는 거고. 요걸 이제 강조를 하죠. 항상 뭐를 강조해? 시간상의 기준점이 B를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강조 구문이라면 it is와 that 사이에 강조하고자 하는 걸 집어넣어 주는 것이다. B를 전체를 다 집어넣는다. 근데 이때 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상의 단서인 not과 until이 부정으로 합쳐져서 같이 가요. 그래서 it was not until that 이라는 구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전체가 뭐고? 전체가 B가 되는 것이고 that 뒤에 있는 나머지가 그럼 여기서 부정 빼고 나서 나머지가 그대로 오죠. 나머지가 뭐가 되고?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t was not until이 등장했을 때 해석은 뭐다? 똑같다. 위에 거랑. 어떻게 하면 돼요? B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 이런 뜻이에요. 강조 구문으로서 강조를 하는 거라고. 이 시간 기준점을. 봐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똑같지 뭐. 그의 엄마가 집에 돌아오고 나서야 비로소 스미스는 그의 숙제를 끝마쳤다. 이렇게 하면 깔끔한 해석이 돼요. 자, 여기서 도치로 가는 것도 있죠. 요건 나중에 하자. 혹시 등장하면 이제 이런 어법이 되어버리니까 여기서 도치로 가는 건 나중에 우리가 도치가 등장하면 그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해석만. 그래서 보세요. 이 굉장한 단서가 되죠. 강조가 나왔기 때문에 요지 잡을 수 있거든. 자, 여기 뭐라고? 전체가 B가 돼요. 예를 들어 1990년대 초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A로 가잖아.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연구원들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진지한 관심을 화학적으로 재구성된 트랜스 지방에 말이죠. 이게 빠르게 잘했단 얘기야? 너무나 늦었단 얘기야? 너무나 늦었단 얘기죠.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관심을 기울였다니까. 얘 요지는 뭐야? 진작에 했었어야지 이런 얘기지. 그래서 가공식품에 대한 연구가 너무나 미비하더라가 질문의 요지가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 역접이 없고 뭐 인스테드는 역접은 아니죠, 그죠? 역접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요지가 바뀔 리가 없다. 그래서 보세요. 자, 적절한 연구의 결핍. 뭐에 대한 엄청나게 가공된 음식에 대한 적절한 연구의 부족, 결핍이 질문의 주제가 될 수밖에 없지. 3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나머지 읽어보면서 한번 구조를 조금만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까지 그 연구는요, pre-science가 뭐죠? pre-science? 정확한이라는 단어예요. 정확한 metabolic이라는 건 우리가 봤던 단어가 metabolism이라는 단어고, 이 단어는 어려운 단어 아니죠? metabolism 뜻이 뭐예요? 신진대사라는 뜻이죠. 신진대사. 뭔가를 먹었을 때 몸 여기저기로 퍼지고 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똥이 되고 하는 거, 그 신진대사예요. consequence 뭐고요? consequence 결과, 영향 이런 뜻이 있고, 자, 정확한 신진대사상의 결과에 대한 영향에 대한 연구.
이 뭐의 결과냐면 높은 당의 섭취. 이 하이프는 동격 설명이죠. 높은 당의 섭취란 그 당에 대한 칼로리 양을 넘어서는 걸 말하는데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에 영향에 대한 연구가 비슷하게 neglect가 뭐다 여러분? 뭐뭐를 무시하다, 소리하다, 그지? 무시되어져 왔습니다. 똑같은 얘기지. 뭐야? 이거 부족하다 이런 얘기로. 가공식품에 대한 연구가 너무나 미비하더라. 이게 너무 싫다. 자, 또한 이 few가 중요하죠. 뜻이 뭐예요? 어가 없으면 few는 뭐다? 부정이 돼서 거의 없는이 되죠. 또한 거의 그러한 연구들이 없어요. 어떠한 연구? 특정한 상당히 가공된 음식 결과물, 제품에 대한 조사를 한 연구도 거의 없습니다. 같은 노조라고. 이거 정말 부족하다. instead 뜻이 뭐라고요? 대신에 동의어 뭐가 있다고? rather, 오히려 라는 단어가 있고 이 연결어가 쓰일 수 있는 구조는 전제 조건이 앞에 뭐가 나와야 돼? 부정의 뉘앙스가 등장해야 돼요. 뭐가 아니야? 대신에 오히려 뒤에 거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얘는 앞에 있는 요 few를 부정으로 받아주는 거죠. 이런 연구는 거의 없고 그런 연구 대신에 영양과학자들은 primarily 뭐라고요? primarily 몇 번째 나왔죠 최근에? 주로란 뜻이고 여기서 단어 하나만 배워볼까? 자, prime이라는 단어가 원형이에요. prime 이게 어원이에요. prime 뭐다? 어근. prime은 영어에서 원을 뜻해요. 원. 그래서 이 단어 primitive 기억나니? primitive prime에서 변형이 된 거야. primitive 뭐지 이거? 원시의라는 뜻이죠. 그지? 원을 넣대 원. primary 뭐다? 가장 중요한 하나 주된, 주요한이라는 뜻이고 prime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원과 관련된 뜻이 된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자 대신에 영양과학자들은 주로 평가해 왔는데 상당히 가공된 음식들을 다음을 기반으로 상대적인 양과 so-called 소위 말하는 좋거나 나쁜 영양소들을 영양소들을 기반으로 평가를 해왔습니다. 이 가공식품들이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영양소를 근거로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가공식품의 비타민 함유량이나 아니면 파이버가 뭐죠 이게? 섬유에 그죠? 섬유의 결핍 같은 걸 가지고 그러니까 가공식품을 먹었을 때 뭐가 안 좋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공식품에는 뭐가 좀 들어있고 뭐는 좀 부족하고 라는 정도로 되게 약하게 연구했다 이런 얘기예요. 제대로 된 분석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이 역점은 흐름을 바꾸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나 이것은 무시하는데 그러한 방식을 이것이 뭘 받아요? 앞에 있는 영양과학자들이 그냥 설렁설렁 분석한 것을 말하지 이렇게 분석을 대충대충 한 것은 그 방식을 놓쳐버립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바로 가공 기법들이 상당히 변화시키고 피해를 주는 그 방식은 놓쳐버리는 거예요. 원래 음식의 매트릭스라 하면 그냥 음식의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음식 구조를 상당히 바꿔놓고 파괴한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대충 분석한 것은 음식의 이런 구조를 파괴한 것을 놓쳐버리는 제대로 된 분석이 아닌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자, 음식 매트릭스란 건 데리스가 뭐라 그랬죠? 즉 다시 말해서 똑같은 얘기를 한다. 다시 말해서 이 뒤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음식 매트릭스에 대한 설명을 하기 때문에 해석만 잡아보자. 음식 매트릭스를 하면 독특한 조합을 말하는데 음식 요소들의 독특한 조합을 말하고요. 또한 두 번째 그 방식을 말합니다. 음식의 요소들이 하나의 전체가 된 음식으로 함께 결합되는 방식을 음식 매트릭스라 합니다. 뒤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역점을 읽어봤는데 얘는 흐름을 바꾸지 못하는 역점이네. 바로 앞에 있는 지역적인 것만 바꾸기 때문에 요지는 아까 처음에 잡았듯이 3번으로 잡아도 무방하다. 자, 나머지 한번 읽어볼까? 왜 답이 안 되는지. 가공된 식품의 영양적인 잠재성 이거는 절대로 답이 되면 안 되지. 그치? 영양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연구가 미비하다가 포인트가 되죠. misconception 뜻이 뭐야 이거? 오해죠. 잘못 알고 있는 거. 뭐에 대한? 바로 가공된 식품의 혜택에 대한 오해. 혜택에 대해서 오해를 한 내용은 없죠. 그죠? 연구가 미비하다라고만 나왔지. 예를 들어 이게 답이 되려면 위에 어떤 내용이 펼쳐져야 돼? 가공식품 먹으면 어디에 뭐가 병이 났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그건 너무 오버스러운 얘기잖아. 그거 없어요 위에 아예. 자 4번 주요 변화들 뭐 인간의 음식 섭취 패턴에 있어서 주요한 변화는 이거는 뭐냐면
too general해요. 여기서 제목이나 주제로 잡기에는 뭐다? 너무나 포괄적이라고. 이 중에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돼? 가공식품으로 들어가서 가공식품의 연구가 미비하도록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줘야지. too general해요. 안 되고. 중요성 not losing 잃지 않는 거, 영양적인 가치를 바로 음식의 가공의 과정에서 영양적 가치를 잃지 않는 것의 중요성은 5번이 무슨 얘기예요? 이거? 음식 가공할 때 영양소를 최대한 파괴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가 위에 펼쳐져야 돼요. 그래서 5번도 관련이 없다. 키워드는 들어갔지만 제목으로 쓰일 수는 없다. 3번 이게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자, 그 다음 갑시다. 2번. 자, 보세요. 이 지문도 우리가 어떤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데 역접이 나왔다는 걸 잘 보시고,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해보자. 책을 크게 읽어주는 것은 아이들에게 강력하면서 동기부여시키는 원천입니다. 어휘의 발달에 있어서. 여기까지 읽으면 뭐가 어디에 좋다? 책 읽어주는 게 아이의 어휘 성장에 좋다. 그지?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어요. 큰 집합, 총체를, 연구의 총체를. 이 연구는 보여주는데 데디아를 아이들이 단어를 학습한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첫 번째, 듣는 걸 통해서 스토리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통해서. 여기까지 내용 똑같죠? 뭐다? 아이들은 책을 통해서 어휘학습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어휘학습이 늘어난다. 어휘량이 늘어난다. 까지가 지문의 주제 같은데 nevertheless가 나오네. 뜻이 뭐라고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런데도 역접이 등장한다. 역접이 등장함으로써 앞에 게 뭐로 바뀌어요? 이게 바로 myth라는 걸로 바뀌게 되죠. myth가 뭐라고? 통념이란 뜻이라고. 신화란 뜻도 있지만 그건 신이 실제로 등장할 때만 신화고요. 일반적으로는 통념이라고 더 오히려 많이 해석을 하고. 자, 오늘날 대부분 어쩌고가 뭐라고 믿는다, 누가 뭐한다,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면 통념일 가능성이 높고, 그 뒤에 역접이 등장하면 100% 통념이에요. 나머지 뭐가 기술되고 바로 그럼 뭐냐? 진실이 뭐냐? 이 진실이 지문의 주제가 되고요. 수능의 대표적인 구조죠. 통념과 진실의 구조, 그지? 통념이 나오고 역접이 등장하면 그 뒤에 진실이 언급된다. 그 진실이 지문의 주제가 된다. 상당히 주제를 빨리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 이 지문은. 그리고 나머지 이 경우 이제 뒤에 이제 예시가 더덕더덕 뒤에 붙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는 통념과 진실 구조가 수능 문제에 꽤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서 통념과 진실 구조 정도는 알아볼 수 있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 나올까 말까. 나오면 참 좋은데 구조가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가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래도 알아두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실이 뭔지 보자. 최근의 연구는 시작했는데 question이라는 동사 주의하셔야 될 게 뒤에 to란 전치사를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어디에? 의문을 제기하다는 동사입니다.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뭐인지 부수적인 지도. 책을 읽는 것을 통한 부수적인 지도가 실질적인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해요. 충분히 말이죠. 투부정사, enough 대 투부정사는 뭐 할 만큼 상당히 boost는 여러분 뭐랑 비슷하다고요? support랑 비슷한데 support는 좀 더 적극적인 거지. 뭐니? 응원하다, 지지해서 뒷받침해주다, 향상시키다 정도의 느낌이에요. 아이들의 overall 이라는 뜻이 뭐죠? 구술의, 말로 하는 언어의 이런 뜻이요. 아이들의 구술적인 말로 하는 어휘의 성장을 상당히 향상시킬 정도로 충분히 실질적인지 아닌지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얘의 요지가 나오고 진실이 나왔네.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책을 통한 어휘 늘리기가 실제로 그 정도로 효과가 있지도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게 지금 진실의 구조로 나왔기 때문에. 자, 좀 더 읽어보자. 몇 개의 메타라는 건 이제 큰 범위에서 바라본 걸 주로 말해요. 메타라고 보시면 돼요. 몇 개의 메타 분석들은 예시가 나왔네. 뭐야? 100% 주제란 얘기지. 주제로 가도 되죠, 확실히 이건. 뒤에 역접도 없기 때문에, 그지? 주제 볼까요? 자, myth가 아예 대놓고 나왔네. 통념과 현실은 진실이라는 얘기죠. 통념과 현실. 뭐에 대한 책을 읽어주는 거. 아이들에게 어휘의 성장을 위해서. 4번의 키워드가 죄다 들어갔네. 다른 건 도저히 찍을 수가 없어요, 이건.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고 읽어보시면 답이 안 됩니다. 자, 나머지 조금만 읽어볼게.
여기는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아. 여기는 읽으시면 되고 여기 요 문장만 볼게요. 이 문장만. 자, 몇 개의 메타 분석들은 예를 들어서 보고해왔는데 요걸 하나로 묶어서 형용사 덩어리로 뒤에 일수시켜줘야 돼요. 미미한 것에서 moderate, 중간 정도까지의 독서의 효과를 보고해 왔습니다. effect 뒤에 전치사 오는 항상 어디에 끼치는 이라는 뜻이 된다고. 어디에? 어휘의 성장에 끼치는 독서의 미미하면서 딱 해봤자 중간 정도까지만의 효과를 계속해서 보고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메타 분석을 대대적으로 해봤더니 분석을 이게 뭐다? 독서를 통해서 어휘가 성장하는 것이 아예 정말 미미하거나 많이 쳐줘봐야 중간 정도밖에 성장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뒤에 그래서 앞에 관련 주제에 대한 예시이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가 펼쳐질 것이다. 읽어보시면 뭐 같은 얘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읽어보시고 이 단어를 한번 정리해보자. literacy라는 단어, literacy. 자, 이것도 제가 뒤에 단어를 별도로 정리해놨으니 외워갖고 오세요. 여러분 제가 적어드릴 때마다 좀 외우세요. letter라는 단어를 어원으로 삼고 각자 변형이 된 것이다. letter는 leader라고 변형이 가능하고요. 뜻은 뭐예요 이게? 문자라는 뜻이 있고 일단 세 가지 형용사를 먼저 하자. literal 이라는 단어죠. literal. 이 뜻이 뭐예요? literal. 이게 뭐라고? literal. 여러분 문자 그대로의라는 단어고 literal. 그 다음 두 번째 literate 이라는 단어가 있죠. 얘는 뭐야? literate. 얘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이라는 형용사고. 세 번째 literary가 있죠. 얘는 뭐야? 문학의란 형용사지. 그지? 이 세 가지 구분하셔야 되고. 한별이 기분 좋은 일 있어? 살짝 웃고 있길래 내가 병신 같아서 웃은 건가? 자, 얘는 여러분 명사형은 뭐겠니? literal needs가 돼요. 이렇게 해석은 문자 그대로임, 문자 그대로인 상태, 말 그대로인 것 뭐 이런 뜻이에요. 명사형 좀 길지 그죠? literal needs가 명사형이고 얘는 literacy가 돼요. 뭐겠니 이건?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라는 뜻이 돼요. 여기서 지금 쓰인 거고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참고로 literate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라는 뜻인데 이게 예를 들어 지문이 IT라든지 뭐 인터넷, 컴퓨터 이렇게 쓰인다. 그때 뜻이 살짝 바뀌어요. 뭐가 될까 이게? 바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컴퓨터를 쓸 줄 아는 이렇게 바뀌어요. 그 시대가 바뀌면서 똑같이 단어 뜻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 다음 literary는 얘는 당연히 literature가 돼서 문학이라는 명사가 돼요. 이거 알아두시고 가운데 있는 단어는 조금만 더 살펴볼까? 자, literate이라는 게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이고 여기 앞에 I, L을 하나 더 붙여볼게. 동화, 원래 I, N이 부정이죠. L은 동화가 일어나서 I, L로 바뀌는 거예요. I, N 부정을 나타내요. illiterate 뜻이 뭐다 이건? 바로 문맹의란 단어죠. 문맹의. 그러면 illiteracy는 뭘까? 얘는 명사로 당연히 문맹이 되죠. illiteracy, 문맹. 문맹의 영어로 뭐야 그러면? illiterate 이렇게 되지. illiterate 형용사로 다양한 단어를 다 알아두자. 품사까지도. 요거 명사형을 정리해놨거든요. 뒤에 외워갖고 오세요. 헷갈리지 않도록. 자, 다시 지문으로 들어가셔서 리트러시가 마지막 나오죠, 그죠? 요거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거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좀 이제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 넘어갈게요. 3번. 3번으로 가시는데 3번은 그리 어렵진 않은데 해보자. 자, 넓은 sweep이라는 게 동사로 뭐더라? sweep 휩쓸다라는 뜻이 있어요. 빗질할 때 쓸어버리는 거. 명사로 범위라는 뜻이 있고 상수하자. 알아줘요. sweep 범위라는 뜻이 있다. 넓은 범위 인간의 사회에서 writing 글을 쓴다는 거, 글 쓰는 것은 상당히 최근의 발명품입니다. 글이라는 게 인간의 모든 역사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이 되는 얘기예요. 땡땡 뭐라고 이거? 다시 말해서 must have pp 뜻이 뭐예요? 조동사 뒤에 붙은 have pp는 원래 얘가 항상 뭐다? had pp라고. 그래서 해석이 과거가 된다. 뭐뭐였으면 틀림없다. 인간들은
노래를 불렀으면 틀림없고 이야기를 말로 했으면 틀림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 다음 보세요. before라는 거 원래 뜻은 주어가 동사하기 전에란 뜻이죠. 근데 이걸 직독직해로 좀 자연스럽게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한 후에 라고 하시면 사건 순서가 딱 맞아요. 이러면 직독직해 깔끔히 돼요. until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에 나오면 하세요. 얘는 그러다가 라고 하면 앞뒤 사건 순서가 딱 맞아요. 직독직해 용이합니다. 자, 그렇게 말로 했어요. 그러한 후에 누군가가 만든 겁니다. mean에 s가 붙으면 뜻이 뭐라고 해요? 이건 의미하다가 아니라 수단, 방법이란 단수명사가 된다고. 수단을 만든 거예요. 기록하는 수단을, 그들의 말을. 아, 그렇구나. 오랫동안 말로만 하다가 글이 나중에 나온 거구나. be used to ing 뜻이 뭐더라? be used to ing 뭐뭐 하는 데에 익숙하다는 뜻이고, be used to 동사원형은 뭐더라?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는 뜻이죠. 이것도 정리해놨어요. 외워보시고. 자, 우리는 오늘날 생각하는 데 익숙해요. 근데 봐봐. 그냥 생각이 아니네. Think of A as B는 우리가 뭐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생각이 아니라 A를 B로 think of 간주하다는 뜻으로 바뀐다고. C, regard, consider의 동의어로. 자, 오늘날 우리는 익숙합니다. 간주하는 것에 문학을 나한테 방금 한 거지? 문학을 무언가로, 바로 저자가 쓰는 무언가로 간주하는 데 익숙한데, 즉 다시 말해서 글이라는 것은 작가만 쓰는 거다 라는 거에 익숙하지만, 그러나 문학이라는 건 작가만 하는 거다. 그러나 가장 초기에 글로 쓰여진 작품들은 보통 버전들이었어요. 바로 뭐다? 아, 글로 쓴 게 아니라 노래나 스토리의 버전들이었습니다. 이 노래나 스토리들은 구술로 과거에 이미 작문이 되었던 것이고 전달이 되었던 것이지요. 얘가 지금 또 진실을 말했죠. 뭐라고? 바로 말로 하는 게 옛날에 대다수의 문학의 작품이었다. 문학의 형태였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뒤에 똑같은 얘기예요. 구술의 작문이, 말로 하는 작문이 종종 작동하는데 다르게 순전히 문학적인 작품과는 되게 다르게 작동을 합니다. 말로 하는 것과 진짜 100% 문학과는 좀 다르다. 심지어 뭐 한 뒤에도 시인들이 작문을 한 뒤에도 스타일러스는 철필인데 뭐 우리가 쓰는 펜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철필이나 펜이 손에 쥐어진 채로 작문을 한 뒤에도 심지어 이 시인들은 adapt A to B, A를 B에다가 적용시키다. 심지어 종종 적용시켰는데 옛날에 오래된 구술 기법들을 새로운 용도에다가 적용시켰습니다. 즉 옛날에 문학작품을 쓰면 항상 뭐가 들어갔다? 글로 쓰더라도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더라? 구술이 항상 들어가더라. 계속 같은 얘기하죠. 옛날 문학작품에 뭐가 기본적인 거였다? 구술 기법, 구술을 적용하는 것이 기본 사항이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시인의 작품에서 그것은 가장 잘 이해될 수 있었어요. 잔존물이나 창의적인 변형으로 하고 뭐가 들어가 또 구술기법의 변형이나 잔존물로서 이해될 수가 있었습니다. 옛날 문학에는 다 뭐가 들어갔다? 구술이라는 기법이 다 들어갔다라고 강조를 계속한다. 자, 답은 나왔고 여기서 뒤에 역접이 없기 때문에 답을 보시면 widespread라는 단어 보세요. 뭐지 이거? widespread? 광범위한, 널리 퍼진이고 동의어 2개 우리 외워야 되죠. 정리해서 외워보세요. extensive라는 단어가 있고 광범위한, 하나 더 far reaching이라는 단어가 앞에서 나왔었고 전부 다 외우세요. 널리 퍼진, 광범위한. 광범위한 사용, 요게 들어가야지. 구술, 작문, 구성에 초기 문학에 있어서 다 구술적인 면이 들어가더라. 여기선 요거 따라서 해석 한번 해보시고요.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요 illiterate 뜻이 뭐라고 이게? 문맹의라는 단어죠. 그죠?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이 시 작성자도 구술 전통을 이용해서 뭐 문학을 하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좀 어려운 4번으로 마지막 지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4번의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조금 나머지 것들에 비해서. 자, 첫 문장을 일단 잘 보세요. 바로 이 물음표를 잘 보셔야 돼. 자, 왜 식물이 해야만 합니까? manufacture 뭐라고? 제조하다, 생산하다. 그죠? 왜 제조해야 됩니까?
크고 and가 없더라도 콤마만으로 형용사끼리 묶을 수 있다고 항상. 크고 영양가 있는 과일, 열매를 왜 식물이 만들어야만 합니까? 라고 지금 물어봤죠. 자, 물어보는 거 그냥 넘기면 안 된다 그랬지. 항상 영어 지문의 퀘스천은 뭐다? 토픽을 제시하는 거라고요. 독해의 방향. 나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말을 할 거다. 그리고서 이에 대한 앤서가 바로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저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추론을 써야 되는데 그때는 얘가 바로 메인 아이디어가 돼요. 지문의 주제가 돼요. 이게 바로. 그래서 질문이 등장하면 그냥 넘기지 마라. 독해 방향을 단서를 준 것이다. 이걸 잘 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잘 봐야 돼? 왜 식물이 열매를 맺냐? 이게 왜 의문일까 그러면? 자 볼까? 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비용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노력 정도로 보시면 노력에 대한 희생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 비용, 노력인데 만들어내는 바로 거대한 얘는 이제 무슨 식물 이름인데 알 필요 없어요. 거대한 얘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비용, 노력 그리고 뚱뚱한이라는 얘기는 무르익은 정도. 무르익은 무화과 작물을 만들어내는 그 희생, 노력, 비용이 봐봐. 식물이 열매를 꽃피우려면 지가 받는 영양분을 전부 다 열매 쪽으로 보내야 되지, 그지? 그걸 코스트라고 표현한 거야. 그러한 비용이 must be considerable 뜻이 뭐더라? 여러분? considerate 이라는 단어하고 어떻게 다르지? considerable, consider 뜻이 뭐야? 고려하다. 그지? considerable 뭐니? 고려할 만한. 그래서 상당한 이렇게 돼요. 상당한. 꽤 많은. 얘는 뜻이 뭐가 돼요? 얘는 다른 뜻입니다. 사려 깊은이라는 뜻이에요. 사려 깊은. consider가 왜냐면 이게 심사숙고하다라는 뜻도 있잖아. 그 심사숙고해주는 그래서 사려 깊은 배려심이 이렇게도 돼요. 두 가지 형용사 다르다라는 거. 자 다시. 그 비용은 되게 상당할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 되게 희생이 큰데 왜 굳이 열매를 만들어내냐. 자, 그 다음. 뒤에 지금 의미상주어, 진주어기 때문에 가조 해석하네요. 자, 분명히 훨씬 더 단순하고, 대가가 더 적을 거예요. 더 값쌀 겁니다. 의미상주어 뭐 붙인다고? 뭐뭐이 가를 붙인다. 그 나무가 그냥 자신의 씨앗을 떨어뜨리는 것이 뭐보다는 만드는 것보다는 영양가 있고 플래쉬가 원래 이게 살코기란 뜻이죠. 과일이니까는 그냥 뭐 육질이 많은 envelope이란 단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은 뭐예요? envelope 뜻이 뭐죠? envelope 우리가 아는 뜻은 아는 뜻이 없나? envelope 뜻이 뭐죠? 봉투란 뜻이 있다고 초딩 때 안 배웠나 이거? 여러분? 자 미안해요. 여러분 수준 너무 높게 평가해서 envelope이 종이 봉투란 뜻이 있어요. envelope 동사로 그래서 뭔가를 안에 집어넣어서 봉하다라는 뜻도 있고 여기선 지금 열매를 말하기 때문에 외피 정도가 되는 거예요. 감싸고 있는 거란 뜻이잖아요. envelope. 자, 그 씨앗들을 감싸고 씨앗들을 위한 영양가 있고 육질이 많은 외피를 만들어내는 거. 다시 말해서 열매를 맺는 것보다 그냥 씨앗을 떨어뜨리는 게 더 단순하고 쉽지 않느냐라고 지가 스스로 의문을 제기해서 봐봐. 무슨 얘기냐면 일단 모든 생물체는 식물 포함 식물들이 일단 걔가 생존하는 목적이 뭘까? 뭘 하기 위해서 일단 자손을 번식시키기 위해서죠. 모든 생물체는 그지? 그게 목적이라고 봤을 때 근데 열매를 맺으려면 온갖 노력이 다 들어가잖아. 영양분 다 열매로 둬야 되잖아. 그지? 그 열매 맺는 게 왜 자손 번식이 돼요? 그 열매를 맛있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와서 먹어? 사람이나 짐승이 와서 따먹지 그지? 그래서 걔가 어떻게 돌아다니다가 거기 다 씨가 들어갔죠. 어딘가 배설을 하지. 저 어딘가 멀리 가서 그지? 그 씨앗이 뭐예요? 발화가 돼서 그게 또 나무가 되죠. 그럼 자손 번식이 되는 거잖아.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거보다 뭐가 더 쉬워? 저 자리에서 그냥 씨를 뭔가를 뚝 떨어뜨리면 그건 뭐 열매 만들 필요도 없이 거기서 바로 뚝 떨어뜨리면 걔가 지금 거기서 나무가 될 거 아니야. 자손 번식에 더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어려운 열매를 몇 개 만드냐 이런 얘기예요. 자기 그게 궁금하다는 거야. 근데 이게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지? 그 이유가 이제 얘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될 것이고. 자 볼게요. 여기까지가 그 얘기예요. 이거 그냥 떨어뜨리면 쉬운데 왜 그러냐. 그 쉬운 방법이 있지만 이런 얘기. 그러나 자 떨어뜨리는 게 있긴 하지만 그러나 아기나무는요 시도하는 나무인데 성장하는 걸 본인의 부모 근처에서 본인의 부모 근처에서 성장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를 말하는 거야? 부모가 그냥 똑 떨어뜨린 나무를 말하는 거야. 열매를 맺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똑 떨어뜨린 나무. 쉽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
그러한 나무는 be subject to가 뭐더라? 외웠죠? 몇 번씩 나왔지? 뭐라고? subject가 뜻이 뭐라고 이게? 종속적인, 종속된, 영향받아 버린 이런 뜻이죠. be subject to는 뭐뭐의 영향 아래에 있는, 뭐뭐의 종속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 어린 나무는 severe 뜻이 뭐고요? 격렬한, 심한, 격렬한 경쟁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빛과 토양을 위한 경쟁 말이죠. 이 두 개의 경쟁 모두 그 아기나무의 부모와 그 다음에 아기나무의 sibling은 뭐라고요? 형제 자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의 가족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왜? 근처에서 자라니까 똑같은 땅의 토양을 그 토양의 영양분을 먹어야 되고 똑같은 빛을 흡수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누구 하나 손해를 보겠죠. 경쟁이 발생하게 돼요. 자, 그리고 그 부모가 되는 나무는 반드시 최소화해야만 됩니다. 이러한 낭비적인 경쟁을 말이죠. 답이 나왔네. 아, 그렇구나. 굳이 힘들게 씨앗을 맺는 이유는 뭐다? 바로 자손 번식을 좀 더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뭔가 저 원리로 퍼뜨리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건 다시 말해서 가까이 근처에 있게 만들게 하지 않으려고 열매를 맺어서 저 밖으로 이동시키는 수단이구나. 열매 맺는 것이. 자, 그 뒤에 이제 그 얘기 나와요. 많은 어린 나무들은 잘 살아가지 못해요. 깊은 그늘 안에서 말이죠. 뭘 말하는 거야? 부모 밑에서 못 자란 이런 얘기라고. 햇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질 거니까. 이러한 식물들은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abundance는 뭐예요? abundance, 풍부함. 빛의 풍부함을 요구할지도 몰라요. 이 빛은 제공되는 것인데 쓰러진 나무에 의해서나 아니면 숲의 가장자리에 의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자리나 쓰러진 나무 옆이면 빛을 받을 수 있는데 부모 옆이면 빛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서 지금 자 보세요. 도치가 나왔는데 도치는 오늘 시간이 부족하니까 도치가 다음에 등장하면 다시 한번 제대로 도치를 어법 정리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 일단 only가 이게 오직이란 얘기는 이것 빼고 다 안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부정어의 범주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부정어 문장은 처음으로 왔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를 위치를 바꿔주는 도치시켜준다. 까지만 도치는 왜 한다고 여러분? 도치는 바로 강조하기 위해서요. 바로 도치에 딸려있는 앞에 있는 요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중요하다는 얘기거든. disperse란 단어는 안 좋죠. disperse란 단어 몇 번씩 나왔죠 앞에서. 뭐라고? disperse. 키워드네 여기서 꼭 알아야 되네. near의 반대 개념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disperse 뭐예요? 뭐뭇을? 흩뿌리다. 뭐뭇을? 퍼뜨리다. 확산시키다. spread 비슷한 단어라고. disperse 꼭 알아두세요. 몇 번씩 나왔던 단어입니다. 외워보고 오세요. 자, 퍼뜨림으로써 오직 그저 퍼뜨리는 걸 통해서 그 나무들은 찾아요. 이러한 빛이 있는 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퍼뜨려지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바로 뚝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형태로 자손 번식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처음에 위에서 물어봤던 토픽에 대한 답이 나왔죠. 그죠? 왜 열매를 맺는다? 바로 저 퍼뜨리기 위해서. 후손들이 저 경쟁을 피해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답이 나왔기 때문에 이 뒤에는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보시면 딱 일치하는지 볼까요? 자, 5번 한번 읽어보고 나머지 확인해보자. 이유들. 어떠한 이유? 왜 식물이 이게 들어가야지 퍼뜨리는지 그들의 씨앗을 바로 열매를 만들어 내므로써. 키워드가 죄다 들어갔고 요 disperse란 단어를 뭐 이렇게 바꿔야 되죠. spread란 단어로 그지? spread. 이렇게 되면 paraphrasing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disperse랑 spread가 동의어임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답을 찍을 수가 있다. 나머지 볼게. 나머지만 보고 마칠게요. optimal 많이 나왔죠. 뜻이 뭐예요? optimal 최적의란 뜻이라고. 최적의. 자, 왜 주제가 아닌지를 잡아보자고. 최적의 조건들 바로 투부정사 앞에 음성 주어예요. 뭐뭐 이가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한 최적의 조건들 아니죠. 그죠? 이런 건 아예 언급이 돼. 얘는 답이 왜 안 된다? not mentioned예요. 언급 자체가 아예 어디에도 되질 않았어요. 답이 될 수가 없다. not mentioned에 걸리기 때문에. 2번 협동하는 생존 전략들. 누구 사이에서? 어린 나무들 사이에서. 생존이란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부러 이 단어 넣어서 혼동시키는 거지. 그지? 아닙니다. 생존 전략에 대한 게 아니고 또 어린 나무들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해주는 생존 전략. 뭐다? 바로 dispersing 하는 거다. 자, 3번 중요성인데 나무의 중요성
in ing는 뭐라고 해요? 항상 뭐뭐 하는 데에 있어서라는 뜻이고 maintain은 유지시키다. 생태적 균형을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나무의 중요성. 이거는 뭐야? 뜬금없잖아. 초점이 어긋났죠. 나무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무 자체에서의 생존의 방법이 뭐냐? 자손 번식의 방법이 뭐냐? 다이내믹 역동적인 상호작용, 바로 식물들의 누구와의 그들의 환경과 식물이 하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은 지금 씨를 퍼뜨린다. 이거는 너무나 too general 하기도 해요. 이 중에 뭘 말하는 거냐? 상호작용 하는데 그 상호작용 중에 뭘 말할 거냐? 자손 퍼뜨리는 방식에 대한 글이다라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제목 주제 22, 23번에 의외로 보기가 헷갈려요. 그러면 왜 답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한 걸 잡으시면 돼요. too general 그러고 반대 개념으로 too specific 있어요. 너무나 세부적이라서 주제가 될 수가 없다. 여기 어디에 걸리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수업 단어 뒤에 외워보시고 수요일반 대다수가 일요일날 오죠. 제 일요일날 볼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단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단어 안 외우면 여러분 점수 등급 절대 안 올라갑니다. 꼭 외워보고 오세요. 일요일날 다 제대로 시험 치셔야 돼. 챕터 4까지 다 외워갖고 오시는 거예요. 풀이는 못했지만 단어 다 외워갖고 와라. 어차피 외울 단어라서.